그러니까 한국이 잘하는 것도 많고 자랑스러운 것도 많은데 배불러 터진 소리하고 인내라고 할 만한 걸로 죽고 싶어 하거든요. 맨날 생각하는 게 내 나이에 자산 평균은 얼마인가, 맨날 그런 거 보고 비교하고 앉았잖아요. 남들이 없는 거 다 가졌어요. 무슨 뭐 좋은 직장 가졌고 월급도 많이 받고, 이제 그야말로 소설을 기가 막히게 써요, 스스로에게. 저 이제 죽을 법이 2번 생겼잖아요. 진짜로 그 대문 앞까지 가보면. 안녕하세요. 인생 전반전은 영어 강사였고 최근 10년 동안 영상 제작사 그리고 AI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문단열입니다. 제가 사업이라는 걸 처음 시작한 게 만 30살이었던 것 같아요. 학원을 시작을 했는데 잘 됐어요. 잘 되다가 이제 근데 보통 이제 사업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한 번 되면 그게 영원할 거라고 다들 믿거든요. 그래서 마음 놓고 사업을 확장을 하다가 IMF가 터지고 그다음부터는 많이 들어보신 그런 스토리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좀 빚을 지게 됐는데, 사업하다가 진 빚은 사업으로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같은 교육업이긴 하지만 업태가 다른 거를 또 시도했다가 이게 또 안 되고, 또 그거 갚으려고 또 딴 거 시작했다 또 안 되고, 이러면서 이제 빚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사이즈가 커졌었는데, 자녀들이야 뭐 어릴 때부터 제가 빚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아빠는 다 빚이 있는 줄 알고 자랐을 거예요. 저희는 소원이 뭐냐면 알거지가 소원이었거든요. 남들은 알거지면 망한 건데 저희는 알거지만 되면 이 햇빛 보고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거지가 수십 년 소원이었는데, 왜냐면 아무리 산수로 계산을 해도 이번 생에는 답이 잘 안 나왔었어요. 왜냐면 수십억 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요, 내가 중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끝까지 살아간다면 몇십 년 이래야 되는데, 그 몇십 년을 내가 무엇인가에 쫓긴다는 지옥 같은 마음 상태에서 살 거냐, 아니면 숫자 게임으로는 답이 안 나와도 내가 지금 하는 일에서 매일의 보람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2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제적인 것들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룰이 있는 게임 안에 있는 가상현실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고스톱하다 지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조금 큰 게임일 뿐이거든요, 경제 게임은.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게임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상태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진짜 인생이 있잖아요, 게임 말고. 이 실존으로서의 인생이라는 거는 그 게임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직면하는 용기 정도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에서 실패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빚이 있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뭐 몇 천만 돼도 막 압박 때문에 말 못할 지옥 속에 사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도대체 나의 어떤 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는 재수가 없었다든지, 남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끝이 안 나거든요. 사업이라는 걸 할 때 너무 우습게 보고 돈을 투자를 함부로 했다든지, 사람 관리가 되게 허술했다든지, 이런 그 자기 반성이 있잖아요. 이걸 회피하면 나는 재수가 없다, 남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 죽을 심장밖에 안 들어요. 결론은 그거밖에 없어. 근데 죽으면 안 되잖아. 결국 살아야 되잖아. 근데 살아야 되려면 직면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빚을 만들면서 계속 악화시켰던 이유가 뭐냐면 그걸 회피한 거예요. 너 소질 없다는 걸. 그러다가 이제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 적성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사업이라는 거는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수가 자기 매니지를 하고 사업적으로도 일을 벌리고 하는 건 노래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재능이잖아요. 이건 교육하는 사람으로서의 재능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숫자 다루고 비즈니스 하는 재능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스스로 깨달았는데 한 10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솔직은 감정을 드러내는 거고, 정직은 자기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건데, 정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야 제로 베이스에서 인생이 새로 시작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스스로의 약점을 만천하에 까발리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가족들이나 주위에 고통을 줘서 미안하다라고 정직하게 직면하고 나서는 빚이 있던 없던 마음은 해방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딱 깨닫고 나서부터는 사업 아니다, 그냥 몸으로 갈아서 갚자. 거의 20년 걸려서 그때 갚은 것 같아요. 사형 선고 같은 걸 2번 받았는데, 처음엔 암 선고였고 두 번째는 이제 폐섬유화였었는데, 이게 3년 전이고 암 선고는 이제 한 12년쯤 됐어요. 근데 그때는 모든 사람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잔병 치레밖에 안 했는데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큰 거 망치를 맞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비현실감 같은 게 들어요. 의사가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 무슨 장난하는 거야? 일단 처음에는 가짜뉴스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지는데 한 일주일 정도 울었던 것 같아요. 그거 이제 몸으로 빚 갚느라고 너무 과로해서 술도 많이 먹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죽나 안 죽나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죽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더 힘든 게 있어요.
얼룩말을 사자가 사냥을 하면 얼룩말들이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한 놈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얼룩말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친구 먹고 있는데 주위에서 풀 뜯어요. 인간 사회가 다르잖아요. 인간 사회의 모든 문명, 모든 컨텐츠, 모든 제도는 산자를 위한 제도지 사자한테 잡힌 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사자한테 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병에 걸렸다든지 외국 같으면 뭐 난민이라든지 많잖아요. 사자에 잡힌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찌찌찌는 하는데 항상 그들을 보고 있진 않아요. 운동가들이 아니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데 딱 사자한테 잡혔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죽는다, 고통을 받는다 이거보다 제껴졌다는 그 아픔이 더 커요. 사람들이 사는 저 얼룩말 떼에서 난 포기되고 제껴진 존재다. 그 아픔이 훨씬 커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수술 직전에 전화가 왔어요. 같이 일하는 분한테 추천상가 뭐가 해달라고 그래서 30분에 암수술 들어갑니다.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해주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내 말을 못 알아듣나? 30분 후에 암수술 들어간다고. 똑같은 말을 또 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해주시면 된다고. 지금 그거 할 수 없다고 딱 자르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가만히 나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혹시 몰라서 알고 지내야 되는 사람들하고 내 인생에 필요한 사람들하고가 홍해 갈리듯 쫙 갈려. 보여 그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동창회도 가야 되고 뭐 누구한테 인사도 해놔야 되고 인맥 관리 뭐 이런 식으로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에너지가 인생 70% 까먹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뭐 굉장히 담백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원하지 않는 사람과 밥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억지로 가 있는 게 많이 있었거든. 근데 그 후로는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내가 원해야 가고 원하는 사람하고 즐거울 때만 밥 먹고 만나지. 왜냐하면 평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저 후배가 나보고 넥타이 삐뚤어졌냐고 물어보더라고 어디 행사 전에. 그래서 내가 아무도 관심 없어. 그냥 메고 있어. 네 넥타이 삐뚤어진 거 아무도 안 봐. 이 평판이라는 건 욕을 아무리 길게 해도 3분 이상 안 해요. 남 욕을. 온 세상 사람은 다 누구한테 관심이 있냐면 자기한테밖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98%고 2% 정도 남 생각하는 건데 그나마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 얘기를 주구장창 해도 3분이 안 넘어가요. 근데 왜 남한테 신경을 쓰냐고. 환상이에요. 왜냐면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는 네 생각이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쁜 생각이라도 네 생각을 하루 종일 하겠냐는 거지. 그냥 흥 그러고 넘어가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의 생각에 매여서 그게 두려워서 내가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한다. 이거 바보 같은 생각. 참 복이에요. 진짜 복으면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 포기를 한다는 게 하던 사업을 포기한다 뭐 이런 거는 전략적 판단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말하면 작전상 후퇴. 좋은 손절은 굉장히 멋진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뒤로 빠졌다가 진격했다가 빠졌다 진격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진짜 포기는 게임에서의 포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서의 포기인데 될 대로 되라 난 모르겠다 내가 되는 게 있냐 이런 마음 자세로 돌아서서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하는 게 진짜 포기한 삶인데 그렇게는 한 번도 안 살았다는 거. 남들이 비웃을지는 몰라도 소명의식 같은 게 좀 있어요. 내가 뭐 몇십억이 빚진 적이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강연을 가면 사람들이 나 때문에 용기를 내서 영어 공부에 다시 도전하고 이런 일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실패자인데 이쪽에서는 지금 뭐 내가 영어 선생이라고 TV에 나온 게 지금 20, 30년이 됐는데 택시 타면은 선생님 아니세요? 그때 배웠던 영어를 읊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선생님들 AI 쓰는 거 가르치려고 세미나를 한단 말이에요. 놀란 게 뭐냐면 나는 그때 빚에 쫓겨가지고 정신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 난 실패했어 이러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몇십 년 전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릴 때 선생님 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영어 선생이 됐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생에서 원래 보람이나 의미는요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너에게 나는 무엇인가 그게 인간의 본질적 보람이에요. 옛날에 뮤지컬 주연하는 배우가 밥 먹으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선생님 나는 뮤지컬을 10여 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떨립니다. 어떻게 하면 안 떨 수 있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난 음악가는 아닌데 내가 앞에 쓸 때 기준이 있어. 잘 하려고 하면 반드시 떨린다. 왜? 평가의 잣대가 저 사람한테 있잖아요. 심사위원 앞에서 얼마나 떨려요. 노래하러 올라갈 때 네가 이 노래에서 느낀 감동을 나누어 주겠다는 마음으로 올라가. 그러면 안 될 거야. 왜냐면 베푸는 사람이 돼서 칼자루를 내가 쥐고 있잖아요. 그게 보람이잖아요. 난 가진 거 없다고 말씀하실 텐데 세상에 어떤 사람도 누군가의 선생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못난 사람도 동네 형도 그 밑에 똘마니들한테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남한테. 그런 의미에서 절 유지시켰던 건 뭐냐면 영어 시절에는 그게 싫었어요. 이게 하나의 과목일 뿐인데 권력이 돼가지고 영어 못하면은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일본어
영어 회화반이나 중국어 회화반 다 해봐서 알아요. 중국어 회화반 들어가잖아요. 말하다 틀렸는데 아무도 창피해하지 않아요. 그냥 웃고 말아. 영어 프리토킹반을 가잖아요. 말하다가 틀리면 창피해. 권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매체를 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간극이 벌어지는 거가 되게 싫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렇게 미친듯이 영어 전도사를 했거든요. 격차를 해소를 시켜주는 거를 하는 나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를 주는 거잖아요. 저 눈 살아있는 것 보여주죠. 저 올해 환갑인데 아직은 제가 눈이 이글이글 살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아있게 하는 이유는 그런 소명의식, 격차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생은 왔다. 그런 것 때문에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사회가 말하는 성공 기준 그거에 묶여 있는 그러니까 뭔가 세뇌당해 있다는 거를 제가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이제 죽을 법이 두 번 넘겼잖아요. 진짜로 그 대문 앞까지 가보면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이제 스치는 게 맞는 건데 내가 어디 가서 1등을 했다든지 돈을 한 달에 막 엄청 벌었다든지 이런 순간이 스치지 않아요. 어떤 순간이 스치냐면 와이프하고 거실에서 누워서 TV를 본다든지 어릴 때 한옥마루에 햇빛이 비치는데 거기 엄마가 이제 이불을 널어놔요. 이불이 말라서 따뜻할 거 아니에요. 따뜻한 이불 위에 누워있던 그런 추억? 이런 것만 스쳐. 내가 탄 트로피 들고 천국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쪽으로 들고 갈 재산은 순수한 충족의 순간 그것만 남더라고요. 밖에서 들어오는 기준에 맞추는 거는 만족이라고 그러고 자기 안에 있는 기준 있잖아요. 그거는 충족이라고 불러요. 보통 영어로 fulfillment라고 그래요. satisfaction하고 fulfillment가 달라요. 아 이거 완전 카스트 제도에 세뇌된 삶을 살았다. 학교 때부터 그렇게 세뇌당해요. 한국 사람은 모든 걸 등급화해. 그리고 모든 걸 점수화해. 얼마나 이게 우리 안에 패러다임으로 들어왔냐 하면 노래를 부르는 게 정말 즐거운 일이잖아요. 잘하거나 못하거나 관계없이. 근데 노래방 가서 즐겁자고 노래를 불렀는데 점수를 주네. 어디서 점 넣으셨군요 이러면서 점수가 98점 나오면 옆에서 와 하고 50점 나오면 예 그러고. 아니 노래라는 게 못해도 혼자 이렇게 흥얼흥얼하는 그게 노래고 춤인데 뭘 해도 점수를 주고 등급을 주네. 그러니까 한국이 잘하는 것도 많고 자랑스러운 것도 많은데 그거 하나는 사람들을 정말 불행하게 해요. 맨날 생각하는 게 내 나이에 자산 평균은 얼마인가 맨날 그런 거 보고 비교하고 앉았잖아요. 나는 건강치 않아서 불행하다. 나는 돈이 없어 불행하다. 나는 관계가 안 좋아서 불행하다. 나는 외모가 안 돼서 불행하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전부 내러티브예요. 청년들이 와서 상담 많이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배불러 터진 소리하고 인내라고 할 만한 걸로 죽고 싶어 하거든요. 남들이 없는 거 다 가졌어요. 무슨 뭐 좋은 직장 가졌고 월급도 많이 받고 공부도 잘했고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는데 내 직장 상사 누구 때문에 돌아버리겠다고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 이 사람이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그야말로 소설을 기가 막히게 써요. 스스로에게. 인생을 맞닥뜨리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정면으로 질문하지도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고 비겁하게 피해 댕기는데 내러티브를 새로 쓰면 지금 슬퍼서 죽어야 될 일도 전혀 안 그런 일이 되거든요. 이 건강 게임에서 졌던 돈 게임에서 졌던 어떤 게임에서 내가 지고 있든지 간에 그건 그거고 아니 나는 그냥 이걸로 좋은데 라고 이렇게 쓸 수만 있으면 그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그게 진짜 인생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전 충족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긴 시간을 살아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